예, 종목 발굴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수소경제 얘기야 워낙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특수 목적법인도 계속 설립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봤을 때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석유화학 기업들도 참여를 많이 하는데 이 기업들 나오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그 액상암모니아 어떻게 네. 활용할 것이고 네. 어떻게 좀 지금의 과도기를 이렇게 이용할 것이냐 얘기를 네. 많이 하거든요. 오늘 그 내용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암모니아 얘기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조선 회사들이 이렇게 암모니아 또 추진선 얘기도 하고 있고 이게 운송에 되게 좀 특화된 그런 하나의 이제 그 소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수소차 얘기들 워낙 많이 나오니까 또 네. 관련 기업들도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들은 다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수소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정부에서 계속 지원은 하니까 다만 이게 밸류라 그러죠.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그 가격 조정을 좀 받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좀 끝난 후에는 또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또 핵심 산업 중에 하나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소 쪽에서 제가 이제 암모니아를 가져온 이유는 그래도 수소가 우리가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암모니아 쪽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리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또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수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수소를 좀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가스를 개질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그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물을 네. 딱 전기분해하면 네. 깨끗한 이제 청정 에너지가 이제 딱 되는 건데 그게 맹점이 하나 있죠. 너무나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하기가 불가능해요. 엄청난 양이. 그리고 그 전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태양광 풍력이 있으면 좋지만 그거 구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수소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공업단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이 개지를 통해 가지고 이 수소를 그냥 바로바로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사실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데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호주에서 이렇게 그 수소 사업 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배로 또 운반해가지고 일본 같은 데서는 그 호주 쪽에서 그거를 이제 배로 실어다가 수소를 공급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양질의 수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운송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 그냥 수소를 운송하려면 이게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운송하기가 굉장히 버겁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암모니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암모니아가 이 질소 있죠. N에다가 이 뭐라 그러죠? 수소 3개가 결합된 그러니까 예. NH3라 그러죠. 이게 이제 화학 시간에 많이들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NH3가 바로 이제 이 암모니아인데 질소에다가 수소 3개를 이제 붙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소를 이렇게 암모니아로 바꿔가지고 형태를 바꿔가지고 운송을 하면 이게 1.5배 정도 효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피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이제 운송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핵심 소재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암모니아를 다시 이제 운송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쪼개는 거죠. 쪼개면 또 수소 3개가 딱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에 어떤 이산화탄소도 그 과정에서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운송 쪽에 좀 특화된 모델로서 앞으로 굉장히 좀 비즈니스 모델로 좀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지난 7월 달에 그 사우디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정유, 석유 쪽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나라도 이제 결국엔 변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수소 쪽으로 지금 모멘텀을 좀 잡고 있고 8조 원 규모의 수소 생산 프로젝트 이거를 하겠다고 좀 언급을 했고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암모니아 생산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에 대해서 좀 중요성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한국에서는 역시 그 현대차가 암모니아를 이용한 그 수소 생산 사업을 또 추진을 한다라고 하니까 암모니아는 수소랑 앞으로 좀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소재라고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 또 화학이나 또 다른 IT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좀 미리 공부를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사 가운데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비료예요, 비료. 비료? 비료가 암모니아잖아요. 그래서 맞네요. 네. 그래서 비료 회사들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암모니아 하면은 그냥 비료 그냥 남북계 맞아요. 다 예. 그렇게 움직였는데 사실 이제
비료주로 보실 필요는 없고 그 안에서 보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롯데정밀화. 정밀하게 여러 가지 화학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성소다라고 일반적인 이제 그 범용 석유화학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매출 비중이 꽤 되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그 업황에 따라서 이 업다운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정적이지 않은데 최근에 일단 실적들을 보니까 이런 이제 일반 화학 쪽은 좀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두 번째가 정밀화학 쪽에서 셀룰로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 대체육 같은 거 요즘에 계속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미국의 비욘드 미트라든가 이 대체육의 원료라고 하더라고요. 쓰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셀룰로스가 앞으로 뭐 건강기능식품, 대체육 시장에서 앞으로 많이 쓰일 텐데 성장성은 좀 무궁무진한데 이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거기다가 또 암모니아 이 국내에서 이제 최대 암모니아 그 유통 설비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 롯데 정밀화학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셀룰로스 기존의 이제 셀룰로스랑 암모니아라는 이제 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좀 성장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사실 이걸 떠나서도 요즘에 화학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LG화학이 조금 뭐 화학주 대장인데 좀 비실비실하잖아요. 근데 그 틈새로 석유화학 회사들이 조금씩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롯데정밀화학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는 이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하고 이 OLED에 들어가는 그 특수 가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약간 그 SK 머티리얼즈랑 약간 비슷한 그런 개념이 좀 기업인데 이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 워낙 또 업력도 오래됐고 최근에 원익그룹이 좀 2차 전지 뭐 이렇게 장비 회사도 인수할 정도로 소재 쪽이나 이런 이제 성장하는 쪽에 좀 베팅을 좀 계속하고 있는데 원익 머티리얼즈가 이제 그런 쪽에서 큰 역량을 좀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뭐 이게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암모니아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암모니아로 수송을 한 다음에 수소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추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책 과제로 이걸 받아가지고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좀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기존에 그러니까 암모니아라는 게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만 해가지고는 당장 사실 돈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주목하실 건 뭐냐면 롯데정밀이나 워닝머티리얼처럼 기존에 하는 사업에서 돈을 일단 잘 버는 회사들인데 암모니아가 이제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선정하셔가지고 내년도까지 한번 끌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예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료는 사실은 그냥 테마예요. 암모니아로도 엮여 있지만 그런 비료 관련주보다는 이렇게 좀 핵심적인 사업과 연관된 그런 기업으로 한번 압축하셔서 암모니아 쪽도 한번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에 대해서 또 수소 경제와 관련해 설명을 이렇게 들어봤고 관련한 종목으로 롯데정밀화학과 워닝 머티리얼즈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갖고 온 중소형주 투자 유망주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두 개 종목 준비하셨잖아요. 이제 공개를 해주시죠. 네, 하나는 이지바이오, 하나 이제 자화전자인데 이지바이오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 한번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좋은 자리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사료 업체인데 요새 음식료 기업들 주가가 좀 비실비실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쪽 모멘텀은 좀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료 쪽은 좀 잘 보시면 좋을 게 일단 이지바이오가 지금 자돈 사료하고 첨가제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자돈 사료가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돼지라든가 이제 소를 키울 때 사료를 많이 먹이잖아요. 근데 자돈 사료는 이제 돼지 그 새끼 돼지 있죠. 새끼 돼지에게만 이제 먹이는 그 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마진이 되게 높대요. 기존의 사료보다. 이쪽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매출액이 좀 증가하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료에다가 이제 돼지라든가 소가 이제 좀 더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첨가제를 많이 투여하는데 옛날에는 좀 건강이 그러니까 약간 좀 무분별했지만 항생제를 많이 투여한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도 항생제 이거를 금지시켜 버렸대요. 그럼 결국 첨가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지바이오가 이제 그런 쪽에 수출을 좀 하고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매출액이 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고서 보니까 3분기 이익도 한 17%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PER도 7배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들은 충분한데 단지 이제 사료주 하면 사람들이 너무 그냥 테마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안타까운데 이지바이오는 그런 테마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제 실적도 나오고 주가도 저평가된 그런 좋은 기업이니까 한번 이지바이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좀 내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 자화전자인데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 올랐다가 빠지고는 있는데
이 최근에 화웨이가 이제 결국엔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엔 그랬잖아요. 아, 화웨이가 진짜 망할까 스마트폰 사업이. 근데 이젠 진짜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내년에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을 그 밑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화웨이는 없어지는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애플이 됐건 뭐 삼성전자가 됐건 누군가 채울 텐데, 자화전자는 삼성전자에 이제 들어가는 그 중저가 폰용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중저가 폰이라든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좀 그 몇 년간 조금 고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도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그 OIS라고 손떨림 방지 장치 네. 있죠. 그리고 오토포커스, 네. 자동 초점 만들어주는 이제 그 부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왜 좀 보시면 좋냐면, 이번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게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솔직히 잘 안 팔려요. 그 노트 시리즈 이런 거 잘 안 팔리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근데 중저가 폰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 나온 게 그 배경인데, 중저가 폰이 이제는 카메라 스펙이 이제 마치 노트 20처럼 스펙이 굉장히 상향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기능들은 사실은 프리미엄 폰에만 들어가는 기능들이에요. 중저가 폰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내년부터 이런 것들이 중저가 폰, 갤럭시 A 시리즈 이런 데 막 탑재가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삼성이 결국에 중저가 폰 쪽으로 앞으로 드라이브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거는데, 유일하게 스펙을 상향하는 게 카메라 쪽입니다. 다른 거는 다 단가를 떨어뜨리는데 이쪽은 상향하는데, 그럼 자화전자가 이쪽을 가장 잘하는 분야거든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모멘텀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게, 이 회사가 그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에는 그 우리가 엔진이 없으니까 히터를 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PTC 히터라는 그 부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조 시스템. 이것도 이 회사가 만들고 있어요. 그럼 전기차 쪽으로도 매출액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되게 좋을 수 있는 기업이라서 한번 자화전자도 이렇게 좀 주가 조정 받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바이오 얘기를 해줬고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스마트폰과 전기차 모멘텀을 함께 포인트로 짚어줬어요. 두 종목 투자 유망주로 들어봤고, 앞에서 그 차장님께서 암모니아 얘기를 해주신 바람에 우리 유튜브 채팅창이 거의 고등학교 과학실 수준입니다. 지금 채팅 올라가는 것들이. 덕분에 두 종목은 잊어버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롯데정밀화학과 워닝 머티리얼즈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또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전략들과 종목들 가득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